야구 전설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구를 배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엔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듯 농담으로 넘기려 했죠. 하지만 이정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600억 메이저리거 KBO 역사상 가장 완성형 타자. 그를 만든 건 유전자도 코치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한 남자. 그의 아버지 이종범. 오늘 영상은 그 조용한 아버지가 어떻게 전설을 만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 교수 마이클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별이 된 한국인 선수 이정우와 그의 아버지 이종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 기자회견장. 이정우는 통역을 통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야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정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회견장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KBO의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정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 야구의 전설인 아버지에게서 야구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1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계약금을 받은 선수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 저는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 성공 사례가 아닌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세계 스포츠 역사를 살펴보면 아버지 아들 조합은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켄 그리피 주니어, NFL의 페이튼 매닝처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설이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훌륭한 코치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켄 그리피 시니어는 아들에게 직접 타격 폼을 지도했습니다. 아치 매닝은 아들 페이튼에게 쿼터백으로서의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까지 가르쳤습니다. 이건 미국 스포츠계에서 매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성공한 선수의 아버지는 대부분 아들의 첫 번째 코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사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종범은 아들에게 야구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타격 폼도 수비 자세도 지도하지 않았죠. KBO 최고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야구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법이 너무 생소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종범을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왼손 타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안만 했을 뿐이죠. 이종범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로서 걸어온 길이 있지만 정우는 정우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아닌 정우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종범은 코치도 멘토도 아닌 침묵하는 응원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이정우의 경기를 보러 갔지만 경기 후 단 한마디의 조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수고했다는 말만 건넸을 뿐이죠. 저는 이러한 접근법이 한국의 독특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기다림과 존중의 미덕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고 그 과정을 존중하는 철학이 이정우를 만든 밑바탕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부모들의 헬리콥터 육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부모 중 약 68%가 자녀의 훈련과 경기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사이드라인에서 끊임없이 지시하고 감독에게 직접 항의하며 SNS를 통해 자녀를 홍보하는 행동이 만연해 있죠. 미시간주의 한 유소년 야구 경기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0살 아이의 아버지가 심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눈이 멀었나.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반면 이정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종범은 아들의 야구 여정에 존재했지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우가 고교 시절 참가한 어떤 대회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야구계의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감독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이정우의 고등학교 감독을 인터뷰했을 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종범 선배님은 3년 내내 우리 학교 경기를 거의 빠짐없이 보러 오셨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이정우에 대한 조언이나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응원하고 돌아가셨죠. 이러한 접근법은 심리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성을 가진 아이는 내면의 동기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열정에 의해 움직이게 되죠. 이정우는 자신의 야구를 아버지의 유산이 아닌 자신만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제 동료 교수이자 자기결정성 이론의 전문가인 리처드 라이언 박사는 이정우의 사례를 분석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전형적인 자율형 인재의 교과서입니다. 그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그 재능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이죠. 이종범은 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정우는 고교 시절부터 프로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야구 철학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선수로 성장했죠. 2024년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600억 원 규모의 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선수 역대 최대 계약이었죠. 미국 언론은 최고의 아시아 타자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개막 초반 이정우는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선언하게 됩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검증 안 된 아시아 선수에게 너무 많은 걸 줬다. 1,600억 원의 실패다. 이런 비판 속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조기 복귀를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정우의 재활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어의 비판과 주변의 압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 상태에만 집중했고 완벽한 재활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활 트레이너는 이정우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이정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왜 그는 그토록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1,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계약금의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정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판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된 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기주도적 마인드셋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정우는 늘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종범은 아들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심리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이런 선수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죠. 이정우가 보여준 정신적 강인함은 단순히 천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심어준 자율성과 자기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종범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이너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종범 역시 선수 시절 큰 부상을 경험했습니다. 1997년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뛰던 시절 심각한 팔꿈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빠른 복귀를 원했고 충분한 재활 없이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었죠. 저는 이종범과의 인터뷰에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했습니다. 당시 일본 팀에서 외국인 선수로서의 부담감이 컸고 빨리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조급함이 제 커리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를 아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직접적인 조언이 아닌 침묵으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종범의 이 말에서 저는 깊은 교육적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험의 전수 방식이 아닐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실패 경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고와 지시를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을 키웁니다. 후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진정한 내면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종범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배움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부상 이후 재활 과정에서 어떤 지름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회복을 위해 인내하며 시간을 투자했고 결국 더 강한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이종범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교육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트레이닝 방식, 식단,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 관리하곤 합니다. 이런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칩니다. 하지만 이종범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을 이종범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선수로 대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우의 고등학교 시절 한 중요한 대회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정우는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삼진을 당했고 팀은 패배했습니다. 많은 부모라면 위로와 조언을 건넸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종범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만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나중에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실수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때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야구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의 교육법입니다. 존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종범은 아들의 실패와 성공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걷도록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존중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런 접근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성장을 이룹니다. 존중은 자존감의 근원이자 내적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종범이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야구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정우는 자기 방식의 야구, 자기 철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된 선수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성공 아닐까요? 제 연구팀이 한국의 여러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을 분석한 결과 이정우와 같은 자율형 인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 결과 높은 자기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교육의 숨겨진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은 이정우의 성장 배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SPN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야구를 가르친 적이 없는 야구 레전드 아버지. 이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이야기다. 사실 미국 스포츠 문화에서 성공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코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는 가장 적극적인 코치이자 멘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이 자녀에게 큰 압박감을 주고 때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종범과 이정우의 사례는 미국 스포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 MIT에서 열린 스포츠 심리학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정우의 사례가 주요 토론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식 기다림의 교육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미국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정우를 연구 사례로 자신의 강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부모만을 봤습니다. 하지만 존중하고 기다리는 부모가 만든 선수가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스포츠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정우의 사례는 미국 스포츠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포츠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시형 코칭에서 선수 중심 코칭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이정우와 이종범의 사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MLB 유소년 아카데미의 코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정우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치들에게 때로는 가르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정우가 미국 스포츠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부모들에게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한국 아버지들의 공통된 철학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 통제하지 않는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자기주도성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사고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서울의 몇몇 청소년 스포츠 아카데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치들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보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모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 중간에 끼어들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배움의 일부니까요. 이런 철학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기다림과 존중의 철학이 이정우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이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모가 고민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특히 스포츠를 하는 아이의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조언과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정우와 이종범의 사례가 보여주듯 믿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전설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야구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종범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의 대답 역시 간결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정우의 성공은 유전자나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믿음, 말없는 응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단단한 선수, 단단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육 철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이 꽃피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 당신의 아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의 아이도 이정우처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정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통제가 아닌 자율, 지시가 아닌 존중, 말이 아닌 기다림. 이것이 진정한 한국식 육아의 힘입니다. 미국의 한 부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정우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덜 가르치고 더 믿어주세요.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존중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정우와 이종범이 보여준 한국식 육아의 힘.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정답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믿음과 기다림, 그것이 아이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